결혼식장에 낯선 손님. 화려한 예식장 하객들로 붐비는 가운데 신부 수연은 긴장된 얼굴로 입장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한쪽 구석 낯선 노인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초라한 양복 차림,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신부가 어릴 적 찍힌 가족 사진이었다. 신부 어머니는 그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오래전 가족을 떠났던 남편 수연에게는 존재조차 숨기고 싶었던 아버지였다. 여기 올 자격 없어 돌아가세요. 어머니의 날 선 목소리에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순간 입장하던 수연의 시선이 노인에게 닿았다. 그녀는 사진 속 얼굴과 눈앞의 낯선 이를 겹쳐보았다. 어린 시절 잊히지 않았던 따뜻한 미소, 그리고 남겨진 빈자리의 기억이 떠올랐다. 수연은 주저하다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입술을 떨며 물었다. 아버지 맞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내밀며 눈가를 적셨다. 예식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하객들은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수연은 하얀 드레스 자락을 끌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이제라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의 초라한 어깨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화려한 꽃 장식 사이 잃어버린 가족의 시간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다. 놀이터의 비밀. 매주 토요일 오후 동네 놀이터의 낡은 그네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한 노인과 숙제를 미루고 뛰어와 놀이터에서 뛰노는 한 아이가 있다. 처음엔 이름조차 모른 채 스쳐 지나던 둘은 아이의 호기심 어린 한마디 할아버지, 저랑 그네 시합하실래요? 로 서서히 대화를 시작한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갈등과 고민을 털어놓고 노인은 실패와 도전을 거듭했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며 작은 지혜를 건넨다. 주말마다 이어진 만남은 두 사람을 세대를 초월한 친구로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물었다. 할아버지는 왜 늘 놀이터에 계세요? 잠시 망설이던 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백한다. 이 놀이터가 바로 자신이 젊은 시절 설계한 작품이라는 것. 아이들이 웃고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오래된 꿈이자 삶의 이유였던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곧 노인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눈치챈다. 숨을 고르며 힘겹게 미소 짓는 노인에게서 아이는 단순한 놀이 상대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온 스승을 발견한다. 그날 이후 아이와 노인은 함께 놀이터 시설을 돌보고 고치며 비밀 아지트를 지켜나간다. 아이는 일기장에 기록한다. 이 놀이터는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다. 할아버지와 나만의 추억이자 내가 꿈꾸는 미래의 시작이다. 마지막 밤의 베개.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은 이미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와 함께한 밤들을 떠올리며 밤마다 남편의 베개를 곁에 두고 잠들곤 했다. 그날 밤 손주가 병실을 방문했다. 할머니의 옆에 놓인 베개를 바라보다가 호기심에 베개 커버를 살짝 열었다. 그 안에는 작게 접힌 쪽지가 있었다. 손주는 조심스레 쪽지를 펼쳐 읽었다. 사랑하는 내 당신, 지금도 나를 기억하겠지. 오늘 밤도 평온히 잠들길 바라며 나의 마지막 숨결까지 당신과 함께할게. 손주는 놀라움과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쪽지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몰래 작성해 두었던 것이었다. 남편은 평생 병상에서 힘들어할 할머니를 걱정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베개 속에 넣어둔 것이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주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나는 걱정 없어. 그는 항상 내 곁에 있었으니까. 손주는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세대가 이어지는 사랑의 힘을 느꼈다. 다음 날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러나 베개 속 쪽지는 손주에게 남아 사랑이란 단순한 말이나 시간의 흐름이 아닌 마음을 담는 작은 실천과 기억임을 알려주었다. 그날 이후 손주는 부모님과 가족에게 이 베개의 이야기를 전하며 사랑과 감사가 이어지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 오래된 베개 하나가 평생 이어진 사랑과 마지막 약속을 모두 담아낸 것이다. 마지막 여행. 결혼 50주년을 맞은 노부부 정환과 순자는 젊은 시절 가지 못했던 작은 마을로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 여행 초반 둘은 자유롭게 거리를 거닐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운다. 그러나 어느 날 정환이 가벼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순자는 남편을 돌보며 그동안 서로를 위해 묵묵히 쌓아온 희생과 사랑을 새삼 느낀다. 병원에서 만난 젊은 부부가 위기를 겪자
노부부는 경험과 마음을 담아 도움을 준다. 며칠 후 그 젊은 부부는 감사 인사와 함께 뜻밖의 선물을 남긴다. 그것은 노부부가 젊은 시절 도움을 준 사람들의 감사 편지와 사진이었다. 평생 몰랐던 은혜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되돌아오자 두 사람은 깊은 감동과 기쁨을 느낀다. 여행 마지막 날 정황과 순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인다. 우리의 마지막 여행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은 몰랐구나. 단순한 여행이 아닌 세월 속 친절과 사랑이 다시 살아나며 세대를 이어가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마지막 우편 배달. 평생을 한 마을의 우편 배달부로 살아온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매일 같은 시간 마치 일과처럼 집 앞 우편함에 작은 편지를 넣는 습관을 이어간다. 편지를 받는 이는 그의 아내. 할머니는 처음엔 장난처럼 웃으며 받아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편지가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 짧은 글귀 안에는 오늘도 고맙다. 당신과의 점심이 기다려진다. 건강히 오래 곁에 있어. 달라 같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우연히 할아버지가 쓰는 편지 뭉치를 발견한다. 거기엔 단순한 사랑의 말뿐 아니라 젊은 시절 아내가 남몰래 써두었던 일기 속 문장들이 하나둘 녹아 있었다. 손주는 의아해하며 묻는다.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오래전 아내가 힘들 때마다 몰래 적어두었던 일기장을 우연히 본 뒤 그 글들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고백한다. 그때의 내 할머니는 나에게 말 못할 고단함과 슬픔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지. 그래서 나는 그 기록을 다시 사랑으로 돌려주고 싶었단다. 아내는 자신조차 잊고 있던 과거의 문장들이 남편의 손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순간 울음을 터뜨린다. 평생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남편이 사실은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답장을 쓴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지막까지 당신의 우편을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 편지는 이미 제 마음에 도착해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내는 우편함을 열어본다. 거기엔 할아버지가 남긴 짧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내게 배달해줬구나. 고맙다 내 사랑. 그 순간 두 사람은 오래된 우편함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평생을 이어온 배달은 끝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앞으로도 영원히 서로에게 배달될 것임을 보여준다. 밤하늘의 별자리. 여름밤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나란히 누워 별을 바라보는 노부부. 아내는 여전히 소녀처럼 반짝이는 눈빛으로 별자리를 찾으며 저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본 별 같아라고 말한다.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 그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내에게 숨기고 있었다. 매일 여름마다 두 사람은 별자리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아내는 기억력이 약해져 별자리 이름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지만 남편은 묵묵히 별 하나하나를 가리켜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건 오리온 자리야. 내가 좋아하던 거잖아. 아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눈빛은 자꾸 멍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문득 남편에게 속삭였다. 당신 별이 안 보이죠? 남편은 깜짝 놀라 손을 멈췄다. 아내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다. 난 기억이 자꾸 사라져서 무섭고 당신은 별이 안 보이니까 속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내가 기억을 잊어도 당신이 말해주고 당신이 보지 못해도 내가 대신 봐줄 수 있으니까. 남편은 그제야 눈물이 고였다. 자신이 숨겨왔던 두려움을 이미 아내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별이 보이지 않는 남편, 기억이 사라져가는 아내.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으며 두 사람은 함께 별자리를 이어갔다. 그날 밤 아내는 잠든 듯 고요히 눈을 감았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희미한 시야 속 별들이 마치 그녀의 미소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별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이 내 옆에 있었으니까 내 세상은 언제나 빛났어. 버스 안의 작은 영웅. 출근길 바쁜 일상에 쫓기는 직장인 지우는 매일 아침 10,000원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 오늘도 그는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만 바라보다가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하자
맞은편에 서 있던 노인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다. 순간적인 망설임도 없이 지우는 재빠르게 달려가 노인을 붙잡고 주변 승객들과 함께 노인을 안전하게 자리로 안내한다. 사고는 크게 다치지 않은 채로 끝났지만 지우는 평소와 달리 묘한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 같은 것을 느낀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그의 행동에 작은 박수를 보내며 미소 짓고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의 공간이 한순간 따뜻하게 변하는 경험을 한다. 며칠 후 지우는 출근길 버스에서 익숙한 노인을 다시 만나게 된다. 노인은 지훈에게 작은 손편지를 건넨다. 편지에는 그날 당신 덕분에 큰일을 피했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건강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노인이 평소 다니는 작은 동네 빵집 쿠폰이 동봉되어 있었다. 지우는 예상치 못한 감사와 배려에 마음이 뭉클해진다. 이후 지우는 자신이 작은 도움을 준 일이 다른 사람의 하루와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용기와 배려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연결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출근길 버스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특별한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버스 안의 작은 영웅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선한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로 현대인의 일상 속 감동과 희망을 조명한다. 벚꽃길의 재회. 오랜 세월을 각자의 길을 걸어온 두 사람, 상준 씨와 미영 씨는 젊은 시절 사랑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헤어져야 했다. 서로의 소식을 거의 알 수 없는 채로 세월이 흘렀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상준 씨는 혼자 산책을 나와 벚꽃이 흐드러진 길을 걷는다. 그때 벚꽃길 끝에서 미영 씨가 서 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한다. 처음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걸음을 가까이 할수록 익숙한 미소와 눈빛에서 젊은 시절의 추억이 떠오른다. 두 사람은 처음엔 서먹했지만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 위에서 옛날 이야기를 조심스레 나누기 시작한다. 헤어졌던 이유, 지나온 삶의 어려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차곡차곡 쌓이며 감정이 고조된다. 갑작스러운 재회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져왔다. 서로에게 남겨진 마음을 확인하며 잃어버린 시간의 아쉬움 대신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생각하게 된다. 오래된 사랑이 다시 꽃피는 순간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 위에서 상준 씨와 미영 씨는 서로의 손을 잡고 웃음을 나눈다. 헤어진 세월에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남은 삶에도 사랑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벚꽃길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닌 오랜 그리움과 감동이 다시 피어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게 된다. 병실 창가의 미소. 아버지는 병실 창가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병으로 점점 쇠약해져 가는 몸이었지만 가족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언제나 환하게 웃었다. 아빠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 미소는 마치 창가에 들어오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변함없었다. 하지만 가족이 나간 뒤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에는 고통이 스쳤지만 이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웃음을 지어보곤 했다. 마치 다음에 올 가족을 위해 웃음을 연습하는 듯이. 어느 날 아이는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된다.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의 웃음은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가장 강한 울음이었다는 것을. 마지막 날 창밖의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다. 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뻗어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웃어라. 아빠는 내 웃음을 보려고 끝까지 웃었던 거야. 그날 이후 아이는 아버지의 미소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 세월이 흘러 힘든 순간마다 창밖을 바라보면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 빗속의 인사.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지연은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었다. 하루 종일 회의와 업무에 치여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다. 주변은 빗물에 젖은 우산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듯 서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 노인에게 머물렀다. 머리에는 젖은 모자가 눌려 있고 우산도 없이 서 있는 노인은 손을 주머니에 깊이 넣은 채 빗속에 떨고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지연은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우산을 살짝 흔들어 보였다. 같이 쓰시겠어요?
노인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연은 노인과 함께 우산을 나누며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다. 비가 머리카락을 적시고 옷깃을 젖게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다. 노인의 미소와 짧은 감사의 말 한마디가 지연에게 예상치 못한 위로가 되었다. 하루 종일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피로와 무기력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지연은 생각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구나. 버스가 다가오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별 인사를 했다. 지연도 자연스레 웃으며 답했다. 빗속에서 마주친 짧은 인사 하나가 지친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느꼈다. 사진 속 멜로디. 정호와 순자는 6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노부부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은 사진작가와 피아니스트로 각자의 꿈을 이루며 사랑을 키워왔다. 거실 벽에는 그들이 여행하며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다. 어느 날 정호가 오래된 앨범을 열자 사진 속 풍경마다 순자가 피아노를 치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문득 정호는 떠오른 아이디어에 가슴이 설렌다. 이 사진들로 작은 공연을 해보자. 노부부는 집안의 사진들을 무대로 삼아 공연을 준비한다. 각 사진은 젊은 시절의 한 장면을 담고 있고 정호는 사진을 보여주며 순자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피아노 연주를 시작한다. 첫 공연은 마을 작은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관객들은 사진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무대에 감탄하며 노부부의 사랑과 추억에 눈시울을 붉힌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순자는 건강이 좋지 않아 피아노 치는 손이 떨리기도 하지만 정호가 곁에서 함께 손을 잡아주며 연주를 이어간다. 관객들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한 부부의 삶과 사랑, 그리고 수십 년 쌓인 추억을 보는 듯한 감동을 느낀다. 공연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노부부에게 박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호와 순자는 거실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사진 속 장면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음악과 함께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 노부부는 손을 맞잡고 피아노 앞에 앉는다. 정호는 말한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이 멜로디 안에 담겼어.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그래, 우리만의 음악이야. 사진과 멜로디 그리고 사랑이 어우러진 공연은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빛나게 했다. 시계 속 기억. 할아버지 김 선생님은 늘 낡은 회종시계를 손에 쥐고 다녔다. 시계는 오래전 결혼식 날 아내가 선물한 것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멈춰 있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에게 그 시계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살아온 시간과 사랑의 기록이었다. 어느 날 손주 지훈이 집에 놀러 왔다가 시계를 만지작거리다 우연히 뒤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끼어 있었고 손주는 호기심에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종이에는 어린 시절 지훈의 목소리가 녹음된 작은 메모가 숨겨져 있었다. 놀랍게도 지훈이 아기였을 때 할아버지 사랑해요라며 우물거리던 목소리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손주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들으며 잠시 말을 잊었다. 알고 보니 그 메모는 아내가 시계를 고쳐주면서 몰래 삽입해둔 것이었고 시간이 멈췄어도 손주가 들으면 늘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한 숨은 마음의 장치였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시계를 손에 쥔 채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매일 시계를 들여다보며 녹음 속 목소리를 듣는 시간은 세월 속에서 잊고 있던 가족 간의 소중함과 사랑을 새삼 깨닫게 했다. 마지막으로 손주가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저는 이 목소리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제 아이에게도 전해줄게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주를 꼭 안았다. 멈춰있던 시계는 비록 시간이 흐르지 않아도 이제 그 속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사랑과 기억이 흐르고 있었다. 식당의 단골 손님. 낡은 골목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 주인 미정은 늘 묵묵히 가게를 지키며 살아왔다. 그곳에 매일 점심이면 어김없이 오는 노인이 있었다.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시켜 천천히 먹고는 늘 빈 그릇 옆에 작은 쪽지를 남기곤 했다. 국물이 참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덕분에 버팁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미정의 마음에 자꾸만 남았다. 어느 날 노인이 숟가락을 들다 흘린 손등의 흉터를 본 순간 미정은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집을 떠난 아버지의 손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믿을 수 없어 마음을 다잡았지만 며칠 뒤 남겨진 쪽지 한 장이 결정을 내리게 했다. 내가 어릴 적 좋아하던 소고기 국밥, 여전히 그 맛이구나. 그날 미정은 국밥을 직접 끓여 노인의 앞에 내밀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노인은 숟가락을 쥔 손을 떨며 미정을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말하지 못한 채 삼킨 한마디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미정아, 미안하다. 뜨거운 국밥 김 사이로 멈춰있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아파트 게시판. 출근길에 늘 무심코 지나치던 아파트 게시판. 어느 날 그곳에 낯선 글씨로 쓰인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처음엔 누가 붙였는지 알 수 없어 궁금했지만 출근길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저녁에 퇴근하며 다시 보니 메모 옆에 누군가 연필로 짧게 적어둔 글이 있었다. 덕분에 힘내서 하루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이후 게시판은 작은 편지들이 오가는 공간이 되었다. 아이들 웃음소리에 힘나요. 경비 아저씨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웃는 하루 되세요. 짧은 글귀들이 붙으면서 삭막하던 복도는 조금씩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졌다. 어느 날 경비실 앞을 지나던 주민이 게시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메모 덕분에 요즘 출근길이 즐거워요. 누가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정말 고맙네요. 경비 아저씨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저도 누군가가 제일 처음 붙인 걸 보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한 장씩 새 메모를 붙이고 있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알았다. 평범한 듯 늘 곁에 있던 경비 아저씨의 작은 마음. 씀씀이가 모두의 일상을 바꾸고 있었다는 걸. 아파트 주민들은 이후로도 서로 작은 메모를 남기며 서로의 하루를 응원하는 비밀. 우편함 같은 문화를 만들어갔다. 삭막했던 아파트 복도는 이제 지나갈 때마다 미소가 피어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엄마의 비밀 요리. 작은 골목에 자리한 엄마의 식당. 평범한 메뉴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지만 가족들만 아는 비밀이 있었다. 엄마는 늘 손님들에게는 평범한 음식을 내놓지만 가끔 특별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든 비밀 요리를 가족에게만 선보였다. 딸 지혜는 어릴 적부터 엄마의 비밀 요리를 궁금해했다. 어느 날 엄마가 몸이 안 좋다며 식당을 비우게 되자 지혜는 혼자 식당을 맡게 된다. 하지만 손님들은 평소와 다른 메뉴에 당황하고 음식 배달도 엉키면서 작은 소동이 벌어진다. 지혜는 좌충우돌하며 어떻게든 손님들을 만족시키려 애쓰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웃음만 터진다. 그 와중에 오래된 노트 하나를 발견한다. 엄마가 직접 적어둔 비밀 요리 레시피였다. 지혜는 엄마의 지시대로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며 한층 성숙한 요리 솜씨를 발휘하게 된다. 손님들은 깜짝 놀라며 감탄하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진다. 식당 마무리 후 지혜는 엄마에게 전화를 건다. 엄마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비밀 요리는 요리법만이 아니라 마음과 사랑이 담겨야 해. 내가 오늘 그걸 배운 거구나. 그날 이후 지혜는 엄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비밀 요리의 가치를 가족과 손님에게 이어간다. 웃음과 감동, 그리고 세대를 잇는 사랑이 작은 골목 식당 안에서 꽃피는 이야기. 엄마의 사진첩. 늘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의 안부 전화를 피하던 아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엄마의 입원 소식에 병실을 찾았다가 침대 옆에 놓인 휴대폰을 보게 된다. 호기심에 사진첩을 열자 화면 속에는 꽃이나 여행지가 아닌 오직 자신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어린 시절 자는 얼굴, 중학생 시절 교문 앞에서 몰래 찍힌 사진, 취업 면접을 보러 가던 긴장한 모습까지. 수천 장의 사진 속에서 아들은 엄마의 시선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 아들의 행복이라는 앨범이 따로 있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찍은 적 없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군 시절 훈련소 창문 너머로 찍힌 초라한 얼굴, 새벽 알바 후 지쳐 걷는 뒷모습, 심지어 병원 진료실 앞에서 불안해하던 순간까지. 순간 아들의 눈가가 처졌다. 엄마는 언제나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사진에서 그는 숨을 삼켰다. 합성으로 만든 미래의 결혼식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자신 옆에
엄마가 서 있었다. 살아서 함께 보지 못할 순간을 꿈꾸며 남겨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월요일 아침 음악. 월요일 아침 지하철 문이 열리자 피곤한 얼굴의 직장인들이 하나둘 들어선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 민수는 이어폰을 꽂고 또다시 반복되는 출근길에 한숨을 내쉰다. 지난주의 프로젝트 스트레스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수진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 음악 틀었어요. 조금 신나게 시작하자고요. 노트북 스피커에서 익숙한 경쾌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소리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동료들의 표정도 서서히 밝아졌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고 잠시 긴장된 분위기가 풀렸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거면 오늘 하루 버틸 힘이 생기겠네. 잠시 후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지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스며들었다. 사소한 배려와 함께 시작된 월요일 아침, 민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용기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수진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아침 음악 덕분에 월요일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수진은 웃으며 답했다. 작은 음악 한 곡이지만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무실 안에 울려 퍼진 음악은 단순한 배경소리가 아니라 하루를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었다. 잃어버린 약속? 그날은 둘이서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약속 날이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나는 약속 장소로 달려갔지만 친구는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늦는 줄 알았다. 그러나 30분, 1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마음이 서운함으로 가득 찼다. 드디어 친구가 나타났을 때 나는 화가 나서 말문이 막혔다. 왜 이렇게 늦었어? 기다리다 지쳤잖아. 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미안해, 오늘 집안일이 갑자기 생겨서 못 나왔어. 말 한마디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았다. 친구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내가 오늘 못 온 건 미안하지만 너 없인 힘들어. 다음엔 꼭 같이 가자. 나는 쪽지를 받아들고 잠시 멈칫했다.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친구의 진심이 느껴졌다. 화가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약속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단순히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진짜 약속임을 알게 되었다. 어느덧 서로를 다독이며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된 우리는 작은 오해와 서운함조차 우정을 깊게 만드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 작은 꽃밭 가꾸기. 손주 예지는 늘 바쁘고 스마트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였다. 어느 날 할머니는 예진에게 작은 화분과 씨앗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만의 작은 꽃밭을 가꿔볼까?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예진도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손길에 이끌려 함께 마당 한쪽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는 과정 속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삶의 지혜와 사랑을 전했다. 꽃이 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마음도 똑같아. 급하게 서두르면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듯 사람 마음도 서서히 자라야 한단다. 예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씨앗 하나를 심는 손길에 집중했다. 흙을 덮고 물을 주는 작은 행동 속에서 예지는 기다림의 의미와 정성의 가치를 배워나갔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싹이 돋아났다. 예지는 싱그러운 녹색을 보며 신기해했고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칭찬했다. 보았지? 조금의 노력과 관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두 사람은 날마다 꽃밭을 돌보며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꽃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예지는 단순히 꽃을 기르는 것 이상의 것을 배웠다. 사랑과 정성, 그리고 삶의 작은 기적을 경험한 것이다. 꽃이 만개하던 어느 날 예지는 조용히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꽃만큼 제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맞단다, 예진아. 우리가 심은 것은 꽃이지만 마음속에서도 사랑이 피어나고 있지. 작은 꽃밭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만들어낸 마음의 정원이었다. 꽃이 피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지는 평생 잊지 못할 할머니의 사랑과 삶의 지혜를 느끼게 되었다.
작은 발자국, 큰 위로. 바쁜 일상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지치고 무기력한 순간이 찾아온다. 집에 돌아오면 고요하고 텅 빈 공간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지만 문을 열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반려견 토리가 있다. 작은 눈망울과 따뜻한 체온, 얕은 숨소리만으로도 마음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말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파에 앉아 있어도 토리가 장난스럽게 다가와 장난감을 물고 오거나 배를 내미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레 미소가 번진다. 하루의 피로가 조금씩 사라지고 산책길에서는 잊고 있던 작은 행복과 생동감이 파도처럼 찾아온다. 토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마음을 읽고 위로를 전하는 존재임을 느끼게 된다. 함께하는 일상 속 사소한 순간들, 집 안 구석구석에서의 교감, 바람 부는 산책길의 소소한 경험, 이 삶의 의미와 따뜻함으로 이어진다.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는 날에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 밤이 되면 토리와 함께 잠자리에 누워 느끼는 평온함은 외로움과 지침을 잠시 잊게 해준다. 일상 속 소소하지만 확실한 위로가 주는 힘은 삶에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며 새로운 희망과 기운을 선사한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는다. 헌책방 기부. 대학생 수연은 방학을 맞아 집안을 정리하다 오래된 책들을 발견했다. 교과서, 소설, 그리고 대학 시절 수업 자료까지 빽빽이 꽂혀 있던 책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았다. 문득 이 책들을 그냥 버리기엔 아까워 지역 도서관과 헌책방에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헌책방 주인에게 책을 전하며 수연은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주인은 수연의 책을 조심스레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지만 그저 작은 선행이라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몇 주 후 수연은 헌책방에 다시 들렀다. 그곳에는 자신이 기부한 책 중 한 권에 붙어있는 작은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이 책 덕분에 어려운 공부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감사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수연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책 한 권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뿌듯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자원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책뿐만 아니라 수업 자료, 노트, 심지어 자신이 직접 쓴 요약집까지 기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친구들과 함께 작은 헌책 기부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몇 달 뒤 헌책방 주인으로부터 감사의 연락이 왔다. 편지를 쓴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 교사가 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수연은 놀라움과 감동 속에 깨달았다. 자신이 한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에 의미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수연은 미소 지었다. 헌책 한 권에서 시작된 작은 나눔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따뜻함을 퍼뜨리는 힘이 되었다는 걸 느끼며 앞으로도 계속 나누고 봉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